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월 21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 정치론 편곡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가 핵무장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언의 앞뒤 관계, 제가 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뭐 신당도 생긴다 그러고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이 분열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총선의 전망 또한 이제 만개 속이죠. 예. 이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구시장 이후의 행보를 고민 중인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곧 대구 경북 또는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주된 세력의 큰 관심거리다, 뭐 이런 것도 또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의 지적은 조금 인기 영합적이다. 예. 그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거는 대통령감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가 상황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지금 내 목소리를 한번 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랑은 좀 다르더라도 나의 잠재적인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발언을 해야 되겠다,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했으면 뭐 페이스북에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뭐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 북한은 36위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북의 위협에 가슴 쫄여야 할까요? 그건 핵미사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 재래식 군사력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세계 군사력 5위라는 것은 뭐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이제 인기 영합적인 그냥 재미로 보는 그런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뭐 5, 6위 하다가 지금 다시 5위가 된 것이고, 북한은 36위라고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 뭐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전력 차가 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좀 무관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사실은 5위보다 높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위에 4위가 지금 인도인가 그래요? 인도하고 우리하고 뭐 전쟁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리는 인도를 훨씬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데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되는 것이, 그 위에가 뭐 당연히 미국,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남북이 군사력이 온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남북이 만약 이런 군사적인 행동이나 이런 데서 하나로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의 전력으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세계 1, 2위급 안에 들걸요?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을 다 합친다면은. 핵이라는 부분도 거저 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난 트럼프 때, 그리고 홍준표도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트럼프 때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때도 남북 종전선, 죄송합니다, 북미 종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코밑에까지 갔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증거를 바탕으로. 예. 그러면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코앞에 왔다가 싹 사라져서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따름이지, 바로 수면 밑에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던 일들이에요. 남북한의 군사력을 합한다, 더하기 핵전력이 된다. 그리고 주위에서 그것을 묵고 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밀어붙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중국을 견제하기 딱 좋기 때문에.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홍준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정리가 하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핵전력을 강화해야 될 이유가 바로 있다. 예. 자, 이런 게 있고, 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부터 가져야 된다. 핵 잠재력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이제 선택이라고 봅니다. 핵 잠재력은 이미 있죠. 우리가 뭐 많은 숫자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핵 폐기물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죠. 예. 그것을 다 재처리하면은 바로 거기서 우라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고 또 북의 핵 공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진짜 발상의 전환이라면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영원히 자신들의 땅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36년간 지배도 했고 세상 물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도 일본의 한 일부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또 악연도 있고 또 최근까지도 우리한테 시비를 걸고 있죠. 예.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일본하고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손을 잡고 친구를 하자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옮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악연을 가지고 동족 상대 간에 전쟁도 했긴 했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 역사에 있어서 민족 역사에 있어서 대부분을 한 나라로 지냈던 지금도 서로 친지간이 막 아래로 나뉘어져 있는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역사에서 언젠간 손을 잡겠죠. 예. 언젠간 힘을 합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발상의 전환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지나치게 가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어떤 여론을 만지는 힘도 대단하죠. 그와 동시에 일본하고 다시 손을 잡고 일본과의 관계를 새 시대, 새 흐름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북한은 더 쉽겠죠. 그 몇몇 시도들이 계속 있어왔고 그게 우리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불을 지피면 금방 살아날 수 있어요. 사실 불씨가 항상 크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건데 이 말은 뭐냐면은 홍준표가 트럼프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이고 홍준표의 지지자들이 홍준표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의 지지자들이 지지할 잠재적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안 좋아한다는 것인데 그건 왜냐? 북한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온다.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바이든이 인기가 없다. 그러면 바이든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냐? 트럼프랑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 말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미국 리스크예요. 미국 리스크. 쉽게 말해서. 네, 그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러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잠재적인 지지자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급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기본적인 틀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급박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홍준표가 과거의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확 다 올라와 있어요. 옛날에는 스물스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제변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위로 쫙 다 올라왔어요. 산을 만들었어요. 딱, 예, 큰 딱지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왜곡된 시선을 투영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겁없이 이렇게 함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부분을 보게 되면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다 있거든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야, 이게 제가 어제 다뤘던 내용이 좀 마침 그래서 이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북한의 연이은 핵무력 시위 이거죠. 북한이 지금 최근에 계속 이러고 있죠.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기관들도 지금 폐지를 했거나 그렇고 평화통일이라는 부분을 뺐어요. 헌법에서. 자, 이것은 더 이상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대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홍준표의 발언도 그거에 연장선상에 있고 나름 어떤 대안까지 도출한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현재 정부가 그걸 못 하고 있네. 그런데 왜 무서워만 하고 있어? 핵심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되는 거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홍준표가. 자, 그런 게 이제 우선적이고 소위 북풍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미국의 압박하에 담대한 구상을 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담대한 구상식에 남북 화해 모드를 조성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그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화해 모드 분위기를 북한이 찬란했다는 거예요. 이제 강대강밖에 없다는 거죠. 자, 북한 입장에서는 기본 현재 남한 정부하고는 긴장 관계가 계속 조성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고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북한이 남한을 선제 공격을 한다 군사적으로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어떤 푸틴의 지금 한반도 평양 방문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금년 중에 오겠죠. 예. 그게 오게 되면 그 메시지가 네가 군사력을 강화해서 남한을 쳐라, 동북아를 전쟁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불균형을 극대화시켜라. 이런 것은 푸틴의 생각과 아마 정반대일 겁니다. 예.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 러시아의 번영,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곳을 이 동북아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드립니다만 그런 말씀을 미국과 다시 한번 화해하는 창구로서 쓰는 거고 종전선언의 강력한 지지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아 너희 힘들지 이제 손잡고 이거 해결하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을 자연스럽게 고립시킬 수 있어.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이 소통이 됐을 때 북한이 러시아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과 손을 잡으면은 자연스럽게 한반도 전체가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형국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 한반도를 통로로 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게 그 물류가 태평양과 지금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잇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새로운 거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소외되는 중국의 경제력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미국은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지금 부여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그림을 푸틴이 그리고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고 봤을 때 트럼프 때도 그렇고 뭐 문재인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만났잖아요. 푸틴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북한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불장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은 미국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장난을 막아내면 되는 것이고 정치적 공경에 처한 남한 정부가 만에 하나 불장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지금. 예, 이거를 잘 버텨내자라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자, 그럼 우리가 핵무장 이야기가 홍준표가 처음 한 이야기냐? 절대 아니죠. 예. 이거가 한번 여러분 이 추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작년 1월 12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북한 무인기 왔다 가서 우리가 지금 되게 혼동에 빠졌을 때예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실제 정권 수뇌부는 훨씬 더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대로 공격을 못한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군이 강하게 틀을 막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속 100 몇십 킬로로 그냥 평범하게 날아가는 적기조차 격추를 못 시켰어요. 그건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헬리콥터에서 소총권에서 쏴도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발대발을 했겠죠. 이제는 우리가 뭐 현 대통령의 성향을 잘 알잖아요. 이제 한 2년 겪어보니까. 그래서 그때 열받은 거죠. 그 대통령실 자체 핵무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이런 말 했어요. 자, 우리가 윤석열이 핵 우리 기술로 빠르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체 핵무장을 하자고 했고 이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이죠. 예. 이게 1월 달이었고 그 몇 달 전인 추석 때는 담대한 구상을 선언했었잖아요. 북한이 핵무장 포기만 선언해도 북한 인프라 다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고 또 핵 확산 방지 조약은 당연히 준수할 것이라고 국제 언론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죠. 예. 단 4개월, 5개월 만에 그게 엎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거.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신호를 주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북한, 중국에마저 남한이 어느 순간에 돌변할 수 있다. 예, 이게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다 표시가 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밑에 것부터 볼게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이 부정적 듯 이렇게 나온 것은 강력하게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강하게 부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핵 공동연설 미국하고 미국의 핵이 내 것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미국이 다시 부인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 핵무기를 남하고 나눠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자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니까 기자가 말을 잘못 실어날랐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자, 이걸 봤을 때 언제든지 미국의 악의 힘이 좀 빠지면은 좀
공간이 생기면은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왜? 자기가 한 발을 그냥 몇 달 만에 다시 뒤엎었거든요. 조그만 계기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미국이 퉁쳤습니까? 뭐 핵 잠수함 주변 항상 다니는 거, 부산항에 한번 띄워 보여주는 거, 그죠? 뭐 B-50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까이 날라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또 지렛대로 이용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에 초입에 들어서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같이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일 간의 정치적 부담감을 줄여라. 그건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미국의 뜻에 우리가 반대했던 부분일 거고, 그것을 윤석열 정부한테 압박을 넣고 윤석열 정부가 그걸 받아줬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간 거예요. 네. 그 과정에 걸끄럽게 있던 뭐 위안부, 뭐 징용 이런 문제, 그리고 핵 오염수 배출 이런 걸 그냥 딱 받아준 거죠.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결과라고 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다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핵무장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공조 체제가 군사적 공조 체제가 대북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미국의 주류 세력들은 다 대중국 전선의 방어망용이죠. 그래 믿고 있죠. 그게 사실이겠죠. 미국 사람이 믿는 게 사실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믿는 게 사실이겠습니까? 그게. 자, 이거는 그 전에 8월 17일 날 나온 기사죠. 2022년. 이거는 이제 담대한 구상을 VOA, 미국의 이해 관점에서 표시한 거예요. 잘 나와 있겠죠. 예. 그때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남한의 자의적 대북 해결 방안 강구하지 않을 것.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고 핵무장하지 않을 것. 이 뜻입니다. 남한이. 예.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초입에 나온 것은 미국이 이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들의 대북 강경책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북한을 먼저 선제 타격할 수 있겠다는 부분, 그리고 핵무장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답을 받아낸 거죠. 윤석열한테. 근데 그게 4, 5개월 지나서 북한 무인기 건이 있고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핵무장 이야기를 하면서 토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미국이 다독이면서 그걸 또 활용했죠. 한미일 군사협력체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한 일부 세력은 90년대 제거된 미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와 남한의 자의적 대응책 주장. 자, 이런 걸 나왔고, 그래서 뭐 신속하게 배치해 주겠다. 급하면 금방 날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이. 그래서 아까 뭐 핵 잠수함 이런 걸로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한 숟가락을 하나 더 놔서 위기 시에 우리가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미국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미국이 계속해서 확인을 받았죠.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뭐 신년 기자회견도 지금 불편해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때 이런 내용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전 세계에 기자단을 다 모아놓고 미국이 약속을 다 하나 받으면서 증거를 다 남긴 거예요.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VOA에서 소개드리는 말은 그대로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일환이지만 미국이 관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나만 너 북한을 칠 생각하지 말고 핵무장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우리 주요 관심사고 너 이번에 약속을 했다. 예. 그런데 그게 5개월 뒤에 흔들리는 모습을 미국이 딱 봤다. 그럼 이거는 계속 감시 당한다고 보셔야 돼요.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자기 편은 없죠. 이게 고립됐다는 겁니다. 현재. 자, 윤석열 북핵 위협 해소를 위한 남한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 없으며 이런 걸 확답을 받아놓은 거예요.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존중할 것이다. 이런 답을 받았거든요. 또 윤석열은 NPT가 세계 평화 유지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미국의 억제 전략이 동맹국에 대한 북의 증가하는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도와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핵무장 잠수함 오는 것이고 그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미국이 지렛대를 활용한 거죠. 대중국 전력으로. 그래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게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Non-Proliferation Treaty (NPT죠). 1970년에 발효했고 95년에 무기한 연장이 됐고 이거는 뭐냐면 사다리 그릇 차이 같은 거예요. 기존의 5개 핵보유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외에는 누구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 우리는 75년대 가입했어요.
가입했다가 나간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이 가입했다 나갔고 북한이 가입했다가 나갔어요. 인도, 파키스탄, 쿠바 이런 데는 처음부터 가입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북한도 핵무기 개발했고 이스라엘도 핵무기가 개발된 건데 우리가 어떤 미국 서방 체계에 지금 속해 있고 비밀스러운 국가라기보다는 오픈되어 있는 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더라도 우리는 북한,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개방된 나라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핵무장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NPT를 탈퇴하지 않는 상태에서 핵무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NPT를 탈퇴해야 되고 여기서 NPT를 탈퇴하지 않고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근데 굳이 꼭 그렇게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2년간 지켜보면서 지금 임기가 2년여 지나고 있고 이걸 다시 탈퇴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1, 2년 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평생 대통령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다음에는 자기 정부 내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시간상으로 되게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뚫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엄청난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예, 지금도 친구가 없는데 그때는 친구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주위에 모두가 나의 적이 될 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예. 그다음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죠. 이게 하나 더 한미 간에 이제 맺어진 속박인데 2015년에 개정을 했어요. 2035년까지 유효해요. 가장 핵심은 뭐냐? 재처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존 방식의 재처리. 기존 방식의 재처리는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외국 가서 해야 될 거예요. 네. 자, 이게 20년이나 돼 있는데 이걸 못하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옛날 박정희 때도 이걸 우리가 시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라늄이 나기도 해요, 또. 그래서 그거는 이런 뭐랄까 할까 수급장에 지금은 수출이야 뭐 있겠습니까만 수입 대장을 보고 자료를 축적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부지방에 걸쳐서 우라늄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몰래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리고 농축하는 방법도 옛날처럼 원심 분리기 이런 거 안 돌리고 훨씬 간단하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 부담이라는 거죠. 예. 이것을 북한이나 이스라엘처럼 NPT 탈퇴할 때 좀 나 탈퇴할 거야. 공언을 하고 하는 거나 몰래 하는 거나 이 차이는 정치적 압박의 차이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는 만약 한다 그러면 이것도 숨기고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때가 막 박근혜 때 개정이 됐을 거예요. 1년 전에 통보만 하면은 협정 종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어요. 즉 이것은 뭐냐? 그때 박근혜 때 우리가 유사시에 핵무장을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고 그걸 미국한테 협상에서 관철시켰다는 거예요. 자,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우리는 한미 핵협정, 원자력 협정 탈퇴한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 1년 탈퇴한다 하고 준비하고 아까 NPT 또 탈퇴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촉박해요. 급하게 하더라도 정권 말기 정도 가야만 윤석열 정부가 핵폭탄을 가지게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거나. 그런데 지금 이미 미국이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종합을 해보면 홍준표 이야기가 이걸 뚜껑을 열어서 좀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서 보면은 NPT를 탈퇴를 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을 종료를 해야 되고 저렇게 되면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저런 과정을 거쳐서 핵무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좁다. 그렇게 생산된 핵무기는 다 차기 정부에 들어서서 전혀 다른 성향의 정부가 만약 들어설 가능성도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그럼 전혀 그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는 북미 종전선언 추진, 지금에서는 북미 대결 추진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핵무기 개발은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 정부가 오래 간다는 확신이 있다는 전제밖에 안 돼요. 자, 몰래 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미국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초미의 관심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런 기색을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할 겁니다. 뭐 국제사회에서 뭐 유엔에서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차원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전 세계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의 나라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10위보다 훨씬 안쪽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실제 국력이라는 면에서는 5, 6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지금. 그런 나라가 이런 무모한 세계화의 약속을 저버리고 심지어 몰래 그런 행동을 했겠다. 이건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책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부분에서. 그래 되면은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미국은 그런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36년이 끝난 지가 1945년인데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고 영향을 느끼잖아요. 그죠? 금방 살아나죠. 슉 이렇게. 그러면 미국은 실제적인 힘으로서 우리한테 45년 이후에 지금 7, 80년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힘이잖아요. 한국 땅에서. 좋건 나쁘든지 간에. 그들의 영향력을 한번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빈틈이 많은 현재 최상층부는 그냥 국내 여론전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탄핵 이런 것처럼. 자, 언론 장악 같은 것도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에 따라 나오는 정보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 홍준표의 이야기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 때는 북한은 무도한 사람들이고 무도한 존재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인정사정 없이 앞뒤 안 가리고 야수와 같은 존재다. 그런 게 전제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공포심을 유발시키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런 성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하면서도 또 세계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저항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핵무기잖아요. 거기에 남북한에 지금 북한은 핵이 있고 남한은 핵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라는 논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 정치적 결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정치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이 같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못해요. 왜? 북한의 핵은 지금까지는 미국을 노리고 있거든요. ICBM이나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 어제 말씀드렸던 뭐 핵의뢰, 해일 이런 것은 그래서 미국이 남한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 카드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동북아가 미국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싫어하고 전 세계의 화산이 될 수 있어요. 화산 폭발이. 러시아도 싫어하고 모두 다 싫어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남한 정부가 틈만 나면은 핵무장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푸틴의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왜 전쟁을 일부러 하려고 그래?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봐. 남북한이 소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한 나라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핵무장 되는 거야. 경제도 좋아져. 군사력도 좋아져. 미국이 그걸 묵인할 거야. 북한 핵무기가 통일된 한반도 국가의 핵무기가 되는 것을 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근데 왜 치고받고 가려고 해?
이해를 못하겠구만. 이러는 거죠 지금. 미국도 거기에 절반 이상 동조한다는 것이죠. 예,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북한하고 협상이 안 돼요. 북한 핵무기가 안 없어져요. 미국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이고 실제 핵폭탄을 던질 수 있을 나라는 북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남한에 있는 3만 명의 미군은 정말로 볼모가 되는 거예요. 볼모가. 그때는 빠져나오려고 해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왜? 빠져나가면 남북 한간에 한판 붙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만약 윤석열 국민의힘이 정치적 데미지를 크게 받는다. 미국이 지금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정권 빨리 끝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좀 더 유화적으로 말이 통하는 이런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 시비 이런 거는 별로 없이 갈 것 같아요. 왜? 미국의 힘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총선 결과가 상당히 소위 말해 레임덕 이런 게 오고 그가 부인이 뭐 그를 포함해서 거의 부인 뭐 여럿이 포함해서 뭐 이제 모든 것들이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까발리기 시작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무리수를 둘 수 있어요. 아까 NPT 한미 원자력 협정 이런 걸 절차를 밟지 않고 돌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엄청난 긴장 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그걸 보고 있겠냐 가만히. 예.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남한이 단 몇 달 만에 핵무기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게 투발 수단이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전략적 우위가 한순간에 몇 개월 만에 무너지는데 그때가 우리 선거 이후에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전 세계가 초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나 윤석열의 편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금년이 갑진년 용해해죠. 그래서 되게 불길한 조짐이 꿈틀거림이 느끼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